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또 매주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네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죠. 내가 맨날 강조하는 겁니다만, 시간을 아끼세요. 그리고 소중히 아끼세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간은 의지가 있다는 거고요. 동물은 의지가 없어요. 인간은 밥이 있어도요. 어른이 올 때까지 친구랑 같이 먹기 위해서 애인하고 같이 먹기 기다릴 줄 알아요. 배고파도.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먹어요. 그죠? 인간은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신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일을 해요.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먹고 자고 싸고 본성만 있어요. 물론 인간도 먹고 자고 싸고 본능이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기타 등등 있죠. 동물도 똑같아. 다만 인간은 거기다가 새로운 거를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성취감이 있어요. 동물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창작을 한다든지 예술품을 만든다든지 자기만의 업적을 만들어요. 즉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를 생각하세요. 내가 살면서 어떤 목적, 어떻게 내가 동물과 차이가 나는지. 밥 똑같이 먹어, 동물도. 잠도 자. 난 차이가 뭘까요?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즉, 여러분이 식충이 되지 않고 동물이 안 되려면 스스로 인간이 어떤 차이인가를 생각해보고 스스로 존재 가치를,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존.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높여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를 스스로 고귀하게 여기고 인간답게 살아면 대접을 받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모든 사람들 부처님이 있다고 그러죠. 또 성리학에서는 모든 사람은 심지어 하늘의 성품이 똑같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받은 성품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존귀한 존재, 인간들은. 직업에 귀천이나 능력이 있고 어깨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존귀한 거, 인간이 존엄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존엄이 왜 차이가 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금수보다 못한 놈이래요. 금수는 짐승이죠. 짐승보다 못한 놈이 어떤 경우일까요? 인간인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은 동물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인간인지 동물인지 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인간이죠. 인간이라면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생각하세요.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내가 사상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인생의 선배로서 물론 여러분 학생 중에 나이가 아주 많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현실은 내가 교수 신분이고 여러분 학생 신분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 그런 장으로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단순하게 사상의학만 전달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은 결국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여러분이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역량을 발휘하게 되고 어떤 위치를 점해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는 이제 시들어가요. 여러분 태양과 같아요. 솟구치는 태양이에요. 우리는 지는 해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즉 주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오늘 또 이 수업을 합시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체질병증 논리예요. 사람을 볼 때 체질에 따라서 병이 달라져요. 희한하죠? 체질에 따라서 병 증상이 달리 나타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하는 자리예요. 자, 이제 좀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예전에 체형기상론, 용모사기론 공부했고 성질정은 항심을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더 나아가서 체질병증론. 어떻게 보면 별개죠. 4개가
하는데 체질병조는 약간 그 사이드격이지만 체질병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거는 한의사가 아는 겁니다만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해주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건강이란 뭘까? 건강하다. 뭐가 건강한 거야?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거야. 정신과 육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다움은 삶을 사는 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헬스클럽 가서 막 알통 나오고 그때 그 사람이 알통 나오고 등치 좋고 막 근육은 발달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금수보다 못한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다고 할까요? 아니죠.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는 튼튼할지언정 정신은 동물. 그러면 호랑이나 사자밖에 뭐 무슨 차이야? 동물도 사실 제일 힘이 세지, 그죠? 그럼 무슨 차이야? 그래도 금수인 거를 동물인 거를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기존 의학에서는 정신과 건강하다. 그럼 육체적인 건강만 생각했어요. 정신적인 건강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100년도 더 넘게 전에 우리는 정신과 육체가 다 필요하다. 건강한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것이 심신의학이에요. 정신과 육체가 같이 보는. 그것이 나타낸 사상의학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이 오래전에 100년도 넘게 전에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요새서야 비로소 서양의학에서는 서양은 아직도 육체와 정신이 별도죠. 정신과가 별도예요. 그죠? 따로 놀아요. 그것은 요새서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100년도 넘게 우리는 그거를 언급하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심신의학이다. 또 개인도 중요하지만 집단도 중요한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집단, 개인과 전체 이런 또 관계들을 봐야 되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도 건강해지는 게 달라요. 어렸을 때와 청년기 때와 노년기, 장년기 때에 달려죠. 그죠? 건강에 대한 개념들이 그러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질병과 관계들, 기타 등등.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정신과 육체가 인간다운 삶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뭐가 인간다운 삶이냐라는 거는 여러분한테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여기 한번 사진을 봅시다. 아, 멋있죠? 근육이 막 나왔죠? 대단해요. 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뭐, 다 대단하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게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물론 뭐, 건강하고 반드시 알통 나오는 게 다 건강하다. 이건 아니죠. 여자도 물론 다 알통 나오고,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요. 또, 이 사람은 아파서 이렇게 환자식을 먹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아프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다 태권도 하면서 일부러 사진 이걸 좀 넣었는데, 재밌죠, 그죠? 이렇게 건강한, 이 사람이 알통이 나온다, 이런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태권도라 그런 건지, 뭔가 더 친감이 들고, 뭔가, 더 건강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냥 클릭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체질증이 있고, 체질병증이 있고, 이래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이 사상의학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체질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생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리병리 이런 얘기죠. 생리는 그 사람의 원래 기전이야. 자, 우리가 밥을 먹었다. 몇 시간 뒤에 똥 싸죠? 그죠? 그잖아. 똥 안 싸는 사람 있어요? 다 싸지. 오줌 넣죠. 그리고 낮에만 활동했다. 밤에 자죠. 생리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사람이 죽어. 생리가 중요해. 그런데 그런 생리에서 병리적인 증상이 뭐냐? 그 사람이 아프단 말이야. 어디가 삐걱거려서.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태음인이 감기 걸렸을 때와 소음인이 감기 걸렸을 때 증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감기 걸렸을 때잖아. 감기는 1년 내내 걸리는 건 아니잖아. 물론 골골한 사람 1년 내내 걸리겠지.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걸려도 1년에 한두 번, 2, 3일 잠깐 아프다가. 그죠? 물론 더 걸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생리와 병리의 차례. 자, 다시 보면 체질증이다 하면 생리적인 거예요. 체질병증이다 하면 병리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 약을 쓴다든 약물을 쓴다든 침을 놨을 때 반응이 달라요. 근데 요거는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고 전문적으로는 내가 가르쳐요. 이것만 갖고도 한 학기 내내 하고도 부족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량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략하고 우리는 뭐 크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태양인의 특징, 생리적인 걸 좀 봅시다. 자, 소변 왕다. 소변을 와장창 보면은, 잘 보면은, 완실무병. 건강한 사람. 자, 다시 말하면은, 태양인은 소변을 시원하게, 콱! 잘 보면 좋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다른 체질도 중요하지. 근데 태양인의 경우는 소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인의 열격이라고 그래서, 태양으로 토할 것 같죠. 우리 참을매를 한다든지 여자가 임신을 했다든지 이러면 속이 울렁거리죠. 울렁거려서 토하려고 그래요. 그런 느낌. 그렇다고 토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거. 여자들이 임신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요. 이 자궁 쪽으로 피와 모든 에너지가 다 집결을 해요. 집결을 해 아기가 되겠죠. 그래 아기가 길러지는데 모두 집결이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도 승강기에 사람 많이 타봐. 어때요? 열나죠? 흩어지면 더 식죠? 남자애들 붙어봐. 열나죠? 흩어지면 식죠? 세상에 있지. 뭉치면 열이 나고 흩어지면 식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자궁 쪽으로 모든 기운이 집결을 해. 집결을 하니까 열이 막 확확 나. 열이 나면 어떻게 할까? 열이 위로 가지. 열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봤어요? 열은 위로 올라가.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 그럼 어떻게 밥은 내려보내야지. 기잖아. 밥이 이렇게 해서 나오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창자를 내려. 자, 열은 올라오라고. 밥은 먹어서 음식은 내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울렁울렁한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들이 울렁하다가 토한다든지 헛구역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차를 탄다. 그럼 배가 출렁출렁하다 보면 어떻게 돼? 참을면서 울렁울렁하죠. 그래서 토하게 돼. 그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편해요. 그것이 태양이들 몸이 약해졌을 때 태양에는 기본적으로 기가 확 솟구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열은 없어도 기가 솟구치다 보니까 내려갈 게 올라오려고 그래. 기에 따라 흘러서 기와 같이. 그래서 때로는 씨하고 올라온다는데 때로는 밥을 한두 개 토하기도 하다. 다 토하는 것도 아니야. 밥을 한두 개. 그리고 기운이 싹 올라.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뭔가 치받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오죠. 그걸 열격 증상을 태양인의 소증이야. 태양인의 타고난 증상이야. 그걸 이제 반위라고도 해요. 반위 증상. 어떤 사람 반위를 위암으로 번역하는데 위암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걸 통칭해서 반위. 위가 편하게 되니까 거꾸로 반란을 일으키듯이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반위 증상이라서 편해요. 그래서 열격이 있으면 위안의 상초, 위안의 그 상초 윗부분이 산할 여풍이다. 맞지? 안개끼가 답답하면서 이렇게 공허하고 이런 느낌들. 이제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음식물을 넘기기가 어렵고 뭔가 가상각한데 공허한 데도 뭔가 텅 빈 듯한데 그러면서도 뭔가 치받칠 것 같은 그런 것이 태양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인인데 헛구역질을 하고 뭔가 좀 답답하고 그런다. 태양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태양인의 타고난 증상이니까. 자, 여기는 강아지가 소변을 딱 다리 들고 소변 보고 있네. 그죠? 아까도 했지만 태양인은 이런 식으로 소변을 콱 시원하게 보면 좋아요. 근데 이 태양인은 이 소변, 남자들은 소변 보는 게 중요한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골목대장 뽑을 때 기억나요? 골목대장 소변 누가 더 멀리 가기 시작하는 거. 남자들. 또 소변을 보면서 걸어가. 그래서 소변이 안 끊어지고 쫙 이어진 거 얼마큼 길어지냐. 그걸 골목대장을 뽑았어요. 뭐 옛날 얘기죠. 지금이었다. 옛날에 그랬는데 그게 의학적으로는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잘 먹느냐, 잘 싸느냐, 잘 자느냐. 먹고 자고 싸가 제일 중요해요. 먹고 자고 싸고를 잘하면은 큰 병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잘 싸는 거예요. 싸는 거는 대변, 소변, 또 여자는 생리. 생리도 어떻게 보면 싼다, 나가는 거니까 포함해서. 남자는 사정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랬을 때 그 싸는 것 중에 하나가 소변을 시원하게 콱 보는 거. 그래서 멀리 나가기 시작하고 하는 걸로 골목대에서 보는 게 의학적으로는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좀 구하기 좀 어려워서 이 사진을 구해야 하는데 골목대에서 뽑으려고 단체로 소변 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하냐, 왕비를 간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강이죠, 요강. 사진이나 요강. 요강에다 모래를 깔아요. 여자들 보고 앉아서 소변을 보게. 소변을 보면 소변이 시원하게 콱 보면 어떻게 될까? 모래가 패이겠죠. 그래서 모래가 어느 정도 패느냐에 따라서 건강 테스트를 해서 세자빈이나 왕비를 간택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왜냐면은 나라의 국무를 뽑는데 튼튼한 여자를 얻어야 돼요. 그죠? 골골한 여자 얻으면 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서서 오줌발을 얼마큼 세게 가느냐가 중요하고, 여자들은 서서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요새 중국인가 어디서 서서 여자들을 봅시다 이런 캠페인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앉아서 보잖아요. 앉아서 볼 때는 요강에다가 모래가 어느 정도 패였느냐, 또 요강에다 소변을 콱 볼 때 그 소리, 어느 정도 소리가 웅장하냐에 따라서 튼튼하냐 아니냐를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타당한 얘기다. 물론 요새는 요강성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래,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여기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 아까 이제 건강한 사람도 태양에는 이제 그렇게 열격증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몸이 골골한 태양에는 어떠냐? 태의 입에 침이나 거품이 자주, 침이 자꾸 말라. 그리고 거품이 낀다. 그거 수상한 거예요. 그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물이 나와서 이렇게 자꾸 토하는 열격 증상. 이게 이제 심해진다.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어쩌다는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여러 번 그래도 자주 온다. 그건 안 좋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요런 어떤 증상들이 소민이 몸이 약해졌을 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소양인인지, 소민인지 태양인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태양인은 이 열격 증상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다. 사람이 살다 어쩌다 한두 번은 봐줄 수 있지만, 자주 있으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또한, 이 태양에는 해역 증상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걷잖아요. 그럼 다리가 약해져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어요. 그걸 해역증이라고 해요. 해역증. 여기서 이제 해역증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태양이네. 결혼을 했는데, 쇼핑하기도 귀찮아. 근데, 자기 마누라가, 쇼핑하자. 어쩔 수 없이 쇼핑 카트, 쇼핑 짐수레 끌고 쫓아다닌다. 내 거 사는 것도 아닌데. 귀찮아요. 그러면은 가다가 힘이 쫙 빠져서 주저앉으려고 그래. 다리 힘이 풀려서. 그런 경우가 종종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태양이는 기가 전체로 위로 솟구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래쪽, 하체 쪽은 어떨까요? 약해져요. 예를 들어 서울, 부산이 있는데 서울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은 부족해지겠죠? 그런 식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루기가 많이 솟구치는 만큼 반대로 하체 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다리가 저리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그리고 몸이 나른해진다든지 이런 게 느낄 수가 있다. 태양이는 그런 특징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소양이나 좀 볼게요. 소양은 어떠냐? 대변을 잘 보면은 튼튼하대요. 대변을. 똥자루가 굵어야 돼. 다시 말해서 똥자루가 굵고 시원하게 딱 보면은 소양이는 최고야. 예를 들어서 남편 감을 고른다. 마누라 감을 고른다 할 때 대변 보는 걸 봐야 돼. 응가하고 좀 봐야 돼. 웃자간 얘기고.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굵고 시원하게 콱 봤다. 믿어도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튼튼한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대변을 못 봤다. 소양인인데 그럼 어떨까요? 흉경은 가슴이야. 가슴이 필려 열화. 뜨거운 불과 같이 답답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소양인은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열이 많은 사람들은 대변이 시원하게 봐주면은 되는데 대변이 안 나면 열이 더 차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열이 솟구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관장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10배에 걸려서 열이 후끈구네. 해열제서도 안 들어. 그건 그냥 관장약을 써요. 일부러 설사도 시켜. 대변을 보게. 그러면 열이 내려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즉 대변을 본다는 거는 열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컨셉이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양이는 열이 많기 때문에 대변을 잘 봐야지. 대변을 못 본다면 열이 막 얼리 가겠어. 더위를 솟구칠 거 아니야. 그러면 열 받는 거지. 그러면 수상해지는 거예요. 여기 써있네.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되면은 깜빡깜빡 건망증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면. 왜냐면 열이 솟구치는 거야. 대변을 못 봐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소양인인데 변비 기운이 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본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빨리 헤어지세요. 나중에 피곤해져. 자, 또 소양이는 변비가 생기거나 변화되면 가슴이 닿다. 아까 얘기했죠. 피곤하나 긴장되면 소변이 진해지거나 자주 본다. 열이 나면은 소변이 새끼 진해져요. 노란해져요. 그건 당연하죠. 열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양이는 밥 먹는 속도도 빨라요.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양인인데 밥을 천천히 먹는다. 대단한 사람. 그 사람 믿어도 돼. 애인 사귀어도 좋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런 소양인인데 이렇게 변비가 걸려서 눈물을 흘리고 낑낑거린다. 좋을까 아니야. 변기도 인상 쓰고 있는데 뭐 웃자고 이런 사진 넣었는데 어쨌든 소양인이 이렇다. 이러면은 안 좋다. 다시 말하면 소양인은 대변을 시원하게 봐야 된다가 중요해요. 여기 보잖아. 이 똥자루를 이렇게 굵게 딱 봐야 돼. 그래서 이게 기술이나 이제 A를 맞춰야 뭐 웃자간 얘기니까 뭐 사실 장난친 거죠.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양이는 대변을 잘 봐야 된다. 이걸 강조해서 사진을 넣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양인인데 건강하지 않다. 몸이 아프다. 아까도 했던 변비가 심해진다.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더 심하면 가슴이 불덩어려요. 열 난다고 그랬죠. 열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답답해야 느껴요. 그 번조증. 가슴이 답답해. 그래서 풀어치려고 그러고 창문 자꾸 열으려고 그러고 열받으니까 얼굴이 벌건해진다든지 그리고 건망증도 깜빡깜빡 한다든지 뒷골 땡기고 막 이런 게 나타나요. 그 좋지 않죠. 왜냐하면 소양은 되게 화와 열로 인한 거예요. 열받아 생긴 거예요. 소양이는. 다시 말하면 소양이는 열받으면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열을 풀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태음인을 볼게요. 이건 사실 원문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좀 넣습니다. 태음인 어떠냐? 내가 전에도 그랬는데, 태음인 가죽이 두껍다고. 가죽이 두꺼우니까 땀이 잘 안 나와. 왜냐면 두꺼우니까. 그러다가 나오면 와장창 나요. 그래도 태음인은 당신 어떠냐? 땀나 많이 흘려 그래. 안 넣어도 나오면 와장창 나오니까. 소민은 어떠냐? 가죽이 얇어. 그러니까 땀이 나와도 조금씩 나와. 그러니까 근데 나오자마자 다 말라비틀어져. 그래서 소민 보고 당신 땀 나요 어때요? 그러면 너 땀 안 나는데 그래. 땀 나오자마자 나오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다 나오자마자 말라비틀어지니까 나 안 나 이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태음인의 몸이 찌뿌둥하죠. 땀이 안 나고 그러면 몸이 찌뿌둥해져. 그리고 피가 탁해져요. 그랬을 때 땀이 와장창 나면은 몸이 풀려요. 개운해져. 그래서 태음인은 몸이 찌뿌둥할 때 찜질방 가면 몸이 좋아져요. 사우나 가서 찜을 쫙 흘리면 좋아져요. 운동에서 땀 흘리면 좋아져요. 태음인 특징이에요. 태음인은 한 해 통창 땀이 와장창 잘 난다. 이런 완실무병. 건강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태음인인데 밥 먹을 때 뜨거운 거 밥 먹고 운동한다든지 뭐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땀을 흘린다. 잘 흘린다. 믿어도 돼.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태음인이 예를 들어 밥 먹어도 땀 흘린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양강견밀 대변이다. 이건 뭐냐면은 양강견밀 피부가 두꺼워지는 거야. 두껍고 딴따에서 땀이 안 나는 거야. 양강견미다 이게 한문 원문을 쓰면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병이 걸려. 땀이 안 나니까. 땀이 안 나니까 피가 탁해지고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 흉격 정충증이 나서 정충이 나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이다. 우리가 보통 달리기 뛰면 어때요? 100m 달리기 뛰면 심장이 두근두근 하죠. 근데 달리기도 안 뛰었어. 근데 긴장하거나 흥분할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심계 정충이 나요. 심계. 심계 또 정충 증상. 심계 정충이라고 그래.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 태음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태음인은 이런 사람들이 그 태음인이 당시 혹시 긴장한 흥분해 심장 두근거리지 않아?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특징이니까. 그래서 또 겁이 많아. 그래서. 그리고
목자 상인증이나, 이게 뭐냐면, 목동내동증이 뭐냐면은, 태음인은 몸이 허약하니 약해지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면은 이게 상인, 이게 위로 당겨져요. 이게 당겨지고, 눈동자 있죠? 이게, 목동이라는 게 눈동자라는 뜻이에요. 목동이, 내동 안에서 뻑뻑해. 눈물이 말라가서, 열이 솟구치면서, 눈물이 말라요. 그러면 눈이 뻑뻑해져요.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윤활유 역할도 하고, 다른 소독제 역할을 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외부하고, 속 내부하고 구멍 뚫린 데가 어딜까요? 입, 눈, 여자는 여기. 그러니까, 구멍이 뚫려있던 거 어떻게 될까요? 오염이 잘 돼. 그죠? 그러니까, 오염이 잘 되면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입에서는 뭘로 소독하지? 침으로. 소독제 역할을 해요. 눈은 뭐 눈물. 또 여자는 여기 분비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몸에 감기를 걸렸다. 그럼 어떻게? 가래가 나오죠? 보통 때 침이 나오다. 그죠? 그러면 병인 거예요. 가래가 나.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 눈곱이 막힌다. 그러면 눈병 걸린 거예요. 그죠? 여자도 적당한 분비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가래 나와도 줄줄 흐른다. 그건 냉대하라고 그래요. 그건 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거는 자연의 있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인간을. 그래서 특징이에요. 그런데, 태음인이 열이 솟구쳐서 어떤가? 눈물이 말라. 그러면 뻑뻑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충혈이 잘 되겠지. 그리고 눈이 뻑뻑해져. 그리고 태음인 보고 시원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아이고 시원하고 좋다는 사람들 있어요. 시원한 손으로. 열이 솟구쳤으니까. 그리고 전체를 붉은 경우도 있어요. 태음인 중에. 그런 경우는 그 몸이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다시 말하면 태음인은 열이 솟구쳐서 눈이 뻑뻑해지더라. 그리고 오한 학질, 감기 걸렸다든 오한 걸렸다. 오한이 그러니까 추위를 싫어하니까 추위를 의식. 그러면서도 냉수를 먹을 수가 있어. 아주 희한하죠. 태음에는 속열이 있기 때문에 감기가 의식 추워. 그런데도 찬물을 찾아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소음이는 감기가 의식 추울 때 찬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된통 걸려, 감기를. 그래서 한기들에서 더 떨려서 감기 잘 안 나서요. 다시 말할게요. 소음이는 감기 걸렸다든지 오한이 걸렸을 때는 따뜻한 물을 먹어야지 찬물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태음인은 찬물 먹어도 괜찮아. 좋아. 괜찮아요. 또 이질 설사 알죠? 이질이 걸렸다. 소장지 중추. 소장은 여기 소장. 소장지 중추 그것이 질색이 막 안개 끼는데 답답해져요. 그래서 태음인인데 막 설사한다. 이러면 막 속이 무지륵하고 막 되게 괴로워요. 속이 무지륵해서 불편해진다고.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태음인의 특징들이다. 그래서 또 봅시다. 또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 뭐라고 했어요? 불안해서 가슴이 두근거려. 이해되시겠어요? 심계정 충증상이 있다 그랬죠. 태음인은 달리기도 안 뛰었는데 긴장하거나 흥분하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하는 특징이 나타나요. 또 땀을 흘리면 어떻게 돼? 몸이 가볍고 상쾌해지나요? 이해가 금방 되시겠죠? 태음인은 가죽이 두꺼우니까 땀이 안 나와. 그래서 몸이 찌뿌둥해지는데 땀이 와장창 나버리면은 개운해지더라. 땀이 나가면서 노폐물이 같이 나가죠. 태음인들은. 노폐물이 같이 나가면 뭐예요? 피가 맑아지니까 좋아지는 거죠. 또 태음인 몸에 헛배가 불어나는 그 배변 양상, 변비가 걸려요. 태음인들은 몸이 안 좋죠. 그러면 대변 보기도 힘들어요. 열받아서. 땀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그래도 갈증이 나고 물 잘 마시고, 식용은 좋으나 식사량이 많고, 그래도 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보다. 그런데 맛있는 거 있으면 많이 먹고, 그때 며칠 굶어다 또 와장창 먹고 이래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즉, 기복이 있어요. 태음인들은. 식탐이라고 그러죠. 음식을 탐해. 자기 맛있는 거 다 좋아하는 거죠. 와장창 먹고, 다음 끼는 뭐 거의 안 먹든지 굶든지. 그때 또 와장창 먹고 이런 게. 그래서 살쪄요. 그래도 안 좋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양을 먹으면 별론데 기복이 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이 많고 기복이 있다 보니까 체중이 쉽게 비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 얘기는 좀 틀린 얘기인데 태음인한테는 비만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조건 유전자 같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나타나는데 조건이 딱 맞으면 그때 비만 유전자가 발현이 된대요. 그래서 태음인인데 예를 들어서 천회 때는 날씬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출산하더니 배가 빵빵빵 하더니 두꺼워지더라. 허리가 두꺼워졌다. 이런 경우가 비만 유전자, 조건 유전자가 작동이 됐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또 태음인인데 식탐이 막 나타난다. 그러면 비만 유전자가 순간 작동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스트레스 있을 때 먹어서 풀잖아요. 태음인이. 그러면 불과 2달, 3달 사이 이렇게 돼요. 태음인이 그게 가능. 그래서 찌고서는 안 빠지죠. 잘.
어렵죠. 그렇게 좀 우리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렇게 태음인들 운동을 해서 땀을 좀 빼줘야 돼요. 뭐 땀이 좀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만화입니다만 이렇게 좀 넣어놓고요. 자 이제 건강하지 않는 태음인의 척도. 태음인은 아까 피부가 야무지고 단단, 땀이 잘 안 나오면 몸이 나빠지는 거야.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또 설사가 심해진다. 뱃속에 안개같이 낀 것 같다. 무지력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음인은 이제 쉽게 이렇게 봐야지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면 안 되더라. 그 얘기고요. 자 이제 소음인을 봅시다. 소음인은 음식선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소음인은 탈이 나면은 배탈부터 나요. 소화가 안 돼요. 다시 말할게요. 소음인은 건강하냐 아니냐의 기준이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의 기준이에요. 소음이 소화가 잘 된다. 그럼 믿고 결혼해도 돼. 근데 먹고 나서 탈이 잘 난다. 소화제 맨날 찾는다. 그거 애인 사귀는 거 고려하셔야 돼요. 그거 수상해. 그리고 소음에는 진땀 흘린다. 허한. 이렇게 밥 먹는데 땀을 흘린다든지. 소음인이 자면서도 이렇게 땀이 이렇게 밴다든지. 그 병인 거예요. 그런 소음인은 만나지 말아야 돼. 큰 병이니까. 그래서 그 대신 소음인이 땀이 안 나고 이렇게 피부가 튼튼하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태음인하고 반대죠. 그죠? 유수종물란증이다. 이건 뭐냐면요. 소음인은 긴장하거나 흥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떨려요. 그리고 살이 실룩거려요. 발표를 한다든지 긴장한다든지 흥분한다 이러면 실룩실룩거려요. 또 때로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소음의 특징이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소음인인데 심약한 사람들이에요. 좀 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평소 호흡을 할 때 평균적으로 간혹가다 평소 호흡을 잘 하다가도 간혹가다 이류태식 이런 식으로 한숨을 쉬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잘 하다가도 숨을 잘 쉬어도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옛날에 구두짝 꺼진다고 그래도 혼나죠. 소음의 특징, 특히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걱정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는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그게 특징이다. 그리고 오한학줄, 아까 얘기했죠. 오한에도 태음인은 냉수를 먹는데 소음인은 냉수를 못 먹어요. 냉수 먹으면 탈나요. 특히 겨울철 같은데 추울 때 몸이 나쁜데 찬물을 먹잖아요. 찬물 먹지도 않지만 먹었다가는 여지없이 설사하든지 여지없이 배가 아프다든지 몸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소음인은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좋더라. 또 소음에 설사불지. 설사가 그치지 않아. 계속 설사가 나. 그럼 설사가 계속 나가면 아까 소양인의 경우는 변비가 있어서 면은 열이 뜬다고 그랬죠. 대변을 풀어내면 열이 풀린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소음인은 대변을 너무 많이 봐. 설사를. 그러면 열이 풀리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차가워지는 거야. 그러면 아랫배가 냉고래같이 차가워져요. 그럼 몸이 아주 안 좋아져요. 반대로 말하면은 몸이 아랫배가 차가우니까 설사한다 이런 말도 맞지만 설사하니까 배가 차가워지는 거야. 이게 닭이 먼저는 계란이 먼저인 거야. 자, 배가 차가우니까 설사한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야. 근데 설사하니까 배가 차가워져. 이것도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소음은 설사불지. 설사가 그치지 않아. 그러니까 재하, 배꼽 밑에가 필려 빅냉, 얼음덩어리 같이 차가워지다는 거야. 특히 여자들 중에 이런 얘기가 더 술집 여자들 중에 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차가워져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거기다가 술집 여자들 배꼽티 입어요. 배꼽 나가는 옷을 입어요. 핫팬티 입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더 차갑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했을 때 불임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는데 나 이제 불임 환자들 많이 치료하는데 그 여자한테 이상하게 배가 너무 차가워. 그리고 이렇게 주독, 술 기운이 이제 예전에 술 많이 먹으면 주독이라고 이렇게 쌓인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조심해야 돼. 남자 나가라고 그러고 여자 만나보라고 한 다음에 혹시 예전에 결혼 전에 술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쭈뼛쭈뼛 예 그래요. 난 많아요. 그런 사람 배를 만지죠? 아랫배 만져요? 냉고래. 얼음덩어리 만지는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생리불순에다가 생리통 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가 잘 안 들었었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는 여자가 배꼽티 입고 미니스커트 입으면 멋있죠. 그건 당연해. 근데 의학적인 관점하고 사회적인 관점은 달라요. 사회적으로는 그게 멋있을지 않나. 의학적으로는 그거 병나는 거야. 좋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남자들 팬티를 입어도요. 팬티를 꽉 찌는 거 있어요. 삼각 팬티 같은 거. 그러면은 의학적으로는 안 좋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멋있죠? 뭐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남자는 그 생식기가 밖에 있다는 얘기는 선선하게 냉각하라고 밖에 있어요. 여자는 생식기가 뱃속에 있는 건 따뜻하고 보온 조처라고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오히려 배가 차갑고 남자는 오히려 냉각하라고 밖에 있는 건데 그거를 삼각팬티로 꽉 조여놓는다. 아니면 청바지를 자주 입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풍이 안 되면서 꽉 조이니까 열이 안 빠져. 그러면은 이 고안이 정자가 있는데 열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몇 억 마리 정자가 우구글 하는데 열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자가 활동성이 떨어져요. 그 기형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불임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좋을지언정, 멋있을지언정, 그 의학적인 관점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또 마찬가지로 여자가 팬티나 이런 거는 좀 헐렁헐렁한 거 바람이 솔솔 통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자는 이제 습하게 씌워요. 그럼 또 병이 걸려요. 그래서 여자는 옛날 고쟁이 같은 거 바람 솔솔 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걸 입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의학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은 다르다. 이걸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순수하게 건강이라는 측면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걔는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젊었을 때 특히 여학생이다. 술 많이 먹고 특히 배꼽티, 배를 내놓고 다니는 옷은 가능하면 입지 말자. 의학적인 관점으로 말할 때 왜냐하면 배가 차가워지니까 그거는 불임의 원인이 되고 또 배가 차가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성력, 부부관계를 맺어도 오르가즘을 못 느낀 사람이 많아요. 그럼 참 그 재미가 별로 없죠. 남녀간의 그 성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거고 좋고 즐거운 건데 그냥 뭐 무미건조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별로 없죠. 인간의 그 본능 중에 하나가 성욕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감증인 여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여러분 남학생인데 여학생 사귄다. 근데 여학생은 손을 만져 손도 차갑고 배를 만져 배가 차갑다. 그러면은 이제 애기 없이 나중에 결혼하고 애기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래가 쉽다는 얘기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각오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얘가 약간 좀 건너갔네요. 자, 소음이 체질증. 식사량이 적은 편이고 소화력이 안 좋으니까 적은 편이고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된다. 금방 알겠죠. 소음이는 딴 얘기를 듣는다. 밤마다 기분 나쁜 얘기 듣는다. 금방 얹혀. 잘 먹던 것도 얹혀. 소화도 안 돼. 자존심 상한 얘기 듣다. 밥맛 뚝 떨어져. 금방 느껴요.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긴장했다. 팔다리 힘에서 탄력감. 쉽게 무기력증에 빠져요. 소음인들. 자존심이 세요. 특히 소음인들은 본인의 자존심 건드리는 탁 하잖아. 그러면은 탁 방사 안 빠져. 그리고 그걸 끙끙 앓죠. 며칠간. 몸이 안 좋으면은 아랫배가 차갑고 더부룩해지고 대변이 가늘어진다. 설사가 대변이 가늘게 봐요. 찌끈찌끈 봐요. 소음인인데 대변이 굵다. 시원하게 본다. 좋아요. 그래서 소음인의 가늘가늘 이렇게 본다. 설사같이 본다. 그거 안 좋다. 소음인인데 땀을 많이 흘리면 쉽게 피로가 나. 당연하겠죠. 그죠? 소음인은 땀 많이 흘리면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땀 많이 흘리면 지쳐요. 내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이름은 말할 수는 없고 우리 한의원 환자인데 부부가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은 한 20년 동안 계속 관리했던 환자예요. 내가 학생 때, 그러니까 한의대를 다닐 때 그때도 의료봉사서부터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 지금까지 계속 20년도 넘었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잘 알죠. 그 부부는. 근데 쉽게 말하면 여자는 태음인이고 남자는 소음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마다 이제 나한테 와서 보약을 먹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3년간 안 왔어. 그 3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여자는 완전히 이게 회춘을 했어. 피부도 탱탱해지고 완전히 좋아졌는데
남자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이상하잖아.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해마다 20년 동안, 20년이 넘게 계속 관리하는 환자인데, 3년 동안 안 왔어. 3년 만에 왔는데, 여자는 완전히 젊어졌고, 완전히 좋아졌고, 남자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이상해서, 당신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배드민턴을 쳤다는 거야. 배드민턴을 치는데 부부가 맨날 같이 쳤대. 저녁 먹고 맨날 친 거야. 하루에 2시간, 3시간. 그래서 뭐, 구청장패 우승도 하고, 뭐, 그 정도로 계속 친 거야. 자, 저녁을 먹고 매일 쳤대요. 2시간, 3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배드민턴이 간단한 것도 생각보다 이게 힘들어요. 땀 많이 흘린다고, 지친다고. 자, 밥 먹고 나서 2시간씩 매일 하니까,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땀을 계속 흘리니까. 점점 몸이 좋아진 거야. 근데 남자는 소음인인데, 땀을 계속 흘리면 어떻게 해요? 소음인은 땀이 나가면서 피가 나가는 것 같아요. 피를 그렇게 매일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골이 상접해지는 거야. 그럼 완전 늙은이 같이, 완전히 노인네 같이 변한 거야. 완전히 나이하고 전혀 다르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부부가 잘하려고 한 거야. 운동을 한 거, 잘한 거야. 그런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아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웃기잖아요. 이게 체질의 차이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남자 보고, 당신은 그거 또 치료해줘야 되니까, 치료해주면서, 당신은 배드민턴 치면서 땀이 날만 하면 쉬었다 하시오. 중간 휴식 시간을 많이 가집시오. 그리고 배드민턴 1시간 이내만 치십시오. 1시간 오버되지 말고.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니 그대로 지키니까 많이 회복은 됐는데, 어쨌든 그걸 내가 봤을 때, 좀 체질의 차이를 명쾌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일화예요. 그래서 나는 뭐 많이 보니까요, 그런 경우.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소음인이다. 그때는 운동을 할 때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 안 되고, 땀이 날만 하면 쉬었다 하든지 좀 천천히 하든지 그래야 돼. 땀 뻘뻘 흘리면서 한다. 당장은 좋아 보이죠. 근데 한 달, 2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커지다는 거예요. 그거 앞에 하나 빼먹었네. 자, 뭐 따뜻한 물을 좋아한다. 뭐 하고 넘어갑시다. 자, 어때? 찬 거 먹으니까 배 아프고 싫어하죠? 소음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인상 찡그리고, 또 기분 나쁜 년이 들었다. 인상 팍 찡그려지고, 소화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사실 이게 진땀 흘리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어쩌면 이렇게 소음인인데 이렇게 막 진땀 흘린다. 그리고 막 머리가 아파한다. 막 이렇게 뒤척거린다.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진땀 나는 거, 이게 보여요? 이게 진땀 난다. 네, 이게 사진과 하나 좀 어려웠는데,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소음인인데, 손바닥이 차면서 이게 막 이렇게 땀이 난다. 시험을 보는데 자꾸 손 닦는 사람, 뭐 발표하는데 이렇게 닦는 사람. 그런 사람들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애인인데, 뭐, 어른 앞에서라든지, 교수님 앞이라든지, 자꾸 손 닦는 사람이 있다. 이게 손 닦는 사람. 그거, 건강하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어떤, 땀나고 이런 거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소음인,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난다. 아주 안 좋겠죠. 자한, 식은땀, 낭습, 사탕이 축축하다는데, 도한, 밤에 잔 도둑놈이 땀이 훔쳐가는데, 밤에 자는데 식은땀 나. 소음인의 경우는 무지무지하게 안 좋다. 이거 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그리고 낭습이 오래되면 불임의 원인이 돼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특히 낭습 같은 경우는 양방병원은 잘 몰라요. 사탕이 축축한데요? 그러면 목욕 자주 하세요. 끝나. 당신 왜 왔어? 이래요. 잘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치료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돼요. 옛날에 남자는 불알도 쪽에 요령 소리 나, 방울 소리 들려야 돼. 땡글땡글. 요만해도 불알이 축 늘어졌다든지 축축한 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죠. 물설사가 멋지 않아서 배가 차갑다. 아주 안 좋은 거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태양이는 소변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소양이는 대변을 똥자루가 굵어야 되더라. 대변 선통. 태음이는 땀을 촥 흘려야 되고, 소음이는 소화를 잘 시켜야 된다. 이게 척도예요. 이렇게 되면은 무병장수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토하는 증상이 있다. 사람이 토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해석이 달라요. 같은 증상을 놓고도. 예를 들면은, 자, 태양이는 열격반이든 소증이에요. 타고난 증상이야. 태양이는 몸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원래 타고난 증상이야. 근데 소양이는 열이 많아서 생긴 거고요. 초음이는 차고서 구토가 돼요. 태음이는 오히려 토하면은 병이 풀려요. 희한하지 않아요? 자, 토하는 증상을 똑같은 걸 놓고도 해석이 이렇게 달라요. 체질별 특징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발달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벌써 100년 전도 넘게 이거를 발견을 하고 정리했던 게 대단한 거죠. 요새서야 비로소 서양의학에서 인간이 똑같지 않다. 병증이 다르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미나 이러면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가요. 양방 닥터들이나 또 우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과학자들 이야기, 또 생화학자들이나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차이를 느꼈다는 거죠. 벌써 오래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달라져. 모든 병증이 마찬가지야. 감기 걸릴 때나 체했을 때 이게 다 다르다. 이제 그것이 이제 체질별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에 대한 치료가 동병이 이제 병원 같지만 치료를 달리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소양과 태음인이 다르니까. 또 병원 같지만 치료는 같아요. 예를 들어 소음인인데 소음인이 설사를 하든 소음인이 변비가 있든 치료 방법이 비슷해요. 소음인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동병이치 체질별로 치료는 달라져야 되고 이병동치 같은 체질일 때는 치료 방법이 같을 수가 있어요. 병원 달라도. 또 그래도 보명지주라 생명을 유지하는 주인공이 뭐냐면은 보명지주가 나오네. 태양에는 어떠냐? 너무 발산을 해. 태양에는 그러니까 흡취 기운을 이렇게 빨아들인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태양에는 그게 중요하고 소양에는 가슴이 열이 많아. 너무 뻗쳐. 그러니까 서늘한 게 시원한 게 중요하고요. 태음이는 너무 울결이 돼. 그러니까 뭔가 발산하는 호산지기 뿜어내는 균이 중요하고 소음이는 몸이 너무 냉해. 그러니까 따뜻한 게 중요한 거야. 소양인하고 소음인이 서로 대비죠. 소양인은 서늘한 게 좋고 소음인은 반대로 따뜻한 게 좋고 태양인과 태음이 또 반대죠. 태양인은 너무 발산하니까 흡취지기 하는 게 좋고 태음인은 반대로 발산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이게 보명, 생명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거래요. 이런 컨셉으로 치료를 하는 게 사상의학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렵죠, 이런 게. 근데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음인이다. 찬물 먹지 마라. 아이스크림 먹지 말란 얘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소양인이다. 대변 조심해. 변비 끼우면 골치 아파. 이렇게 응용하기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체질과 보편성, 원인 이게 다 개개인의 특징을 중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접목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옛날로 돌아가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 아니 뭐 옛날로 가마 타자 하면 되겠어. 요새 다 그 자동차 타는데.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과학의 접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어떤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전통 빠져도 전통 무시해도 안 되고, 그죠? 지혜가 있는 거니까 이걸 적절히 조합하고 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더 들어봅시다. 밥 먹고 체했다. 식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봅시다. 체한 거는 기체와 식체가 있어요. 다 체했다고 그래. 기의 흐름이 막힌 것도 체한 거고 밥 먹고 체한 것도 체한 거예요. 우리는 다 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없는 일당 기가 막히네 이러는데 그 기체야.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양방에서 이해를 못하죠. 막혔다는. 기가 막혔다는 표현은. 근데 우리는 기 막혀 이런 얘기 하죠. 기가 막혀. 기체예요. 그 설이는 음식은 차가운 음식 먹어도 체하고 감정이 격할 때 음식 먹어도 체하죠. 양방에서는 이건 이해는 하는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해요. 감정이 격하다든지 감정이 기복일 때 뭘 먹고 체한 거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양방에 기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물 한 모금 먹고도 체해요. 잘못하면은. 그리고 이제 폭식했다든지 이럴 땐 식체가 되는데 밥 먹고 체하면 어떻게 하느냐?
기의 흐름이 막히다. 그러면은 실제 증상을 봅시다. 명치나 가슴. 명치는 어디냐면은 요게 명치예요. 여기가 답답하거나 가슴도 답답, 여기가 답답해서 아프고 또 눌러보면 아파요. 그래 복통설사. 뭐 열도 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혹시 이런 거 봐서 혹시 체했을 옛날 할머니들 손가락 따는 거 알았어요? 손가락. 어떤 사람은 옛날 할머니 여기도 따거든. 여기 아니라 요 가생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디냐면 더 정밀히 말하면은 손끝 여기과 요렇게 맞으면 여기예요. 이렇게 맞추면 여기 되겠죠? 자, 손톱 여기과 이렇게 맞추면 여기. 만나는 자리. 여기를 누르면은 풀려. 근데 아주 재밌는 게 그거 알아요? 옛날 할머니들 탁탁탁 손가락으로 실로 묶고 그죠? 그렇게 그러면 딱 따면 어떻게 돼? 시커먼 피가 나와요. 그러면 뱃속 뭉치가 풀려요. 소화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야? 그 희한해 풀려요. 어떤 게 기의 흐름이라 생각한다. 자,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도랑놀이 해봤나요? 도랑 댐놀이? 도랑이 있으면은 또랑 물 흐르는 또랑 있죠? 거기다가 흙으로 막아요. 댐을 쌓아요. 그랬다가 물이 이제 쌓이겠죠. 그랬다가 뚝을 갑자기 무너뜨려서 밑에가 무너지지 않는 이거 싫어. 그 놀이를 하죠. 즉 물이라고 하는 거는 댐과 같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으면은 압력이 더 생겨요. 물이 차면서. 그랬다가 조금만 튀어도 확 쏠리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즉 뭉쳐놨다가 풀리면 확 풀려요. 기의 흐름에. 그래서 일부러 탁탁탁 해서 실로 묶어 기의 흐름을 막아놨어. 그랬다가 바늘을 찔러서 순간 터트리면 어떡해? 뭉친 게 확 쓸려 나가겠죠.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할머니들이 손가락 끝을 따는 이유는 기의 흐름을 막았다. 댐을 막대지. 오히려 실을 묶어. 더 흐름을 막거나 그랬다가 물꽃 트듯이 탁 튀어나요. 그러면 이게 풀리면서 밥 먹은 거, 체한 것이 풀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왜 그런지를. 아 이거 손가락 따는 건 무슨 상관이야? 소화제도 아닌데. 그죠? 근데 진짜로 풀린다고요. 또 기가 막히게 풀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산에 갔다. 거기 가서 누가 체했다. 토사강락이 났다. 그러면 대책 없어.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은 손 묶고 아까 얘기했던 손끝 딱 따주면은 그 효과가 금방 드러나요. 하나 알아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이제 합곡혈이라 해요. 합곡혈. 이걸 합곡혈. 합곡혈의 위치는 그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어디냐면은 손가락이 있으면 한 가운데. 근데 엄지 쪽으로 더 와야 돼요. 이렇게 뼈가 갈라진 쪽인데 거기를 눌러주면 돼요. 거기다 이제 침을 넣는 이제 3차원 이렇게 3D로 제작한 건데 요걸 누르면 좋고요. 여기서 이제 침이 없으면 눌러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줘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갔다 그러면은 바늘 있으면 이런 데를 따면 좋고 손가락에 없다 그럼 여기를 눌러줘도 합곡혈로 눌러줘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체질불문하고 다 좋아요. 특히 소음에 더 좋아요. 그리고 족삼리라고 족삼리. 족삼리혈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무릎뼈 밑에 보면 이렇게 뼈가 벌써 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삼각형이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요 족삼리혈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기를 또 정갱이뼈 있죠? 정갱이뼈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탁 막히는 자리가 있어요. 정갱이뼈와 이게 종아리, 이게 경계선을 따라 요래도 돼요. 여기 누르면 아파요. 체했을 때 여기를 잘 눌러줘도 좋아요. 바늘도 없다, 침도 없다. 여러분 침 놓기는 어려울 거예요. 바늘. 그러면 볼펜으로 눌러줘도 좋아요. 볼펜. 근데 볼펜 웬만큼 있잖아. 볼펜 없어서 손으로 눌러줘도 되고요. 여기 눌러면 많이 부분이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토막상식을 알아두세요. 체질불문하고 많이 좋아요. 특히 요거는 그 소음인한테도 많이 좋아요. 그리고 옛날 할머니 손 약속하는 게 배를 쓰다듬어 주게 돼요. 쓰다듬을 때 특징이 있어요. 체했을 때는 손이 따뜻해야 돼. 손이 차가우면 더 안 좋아져요. 손이 따뜻해야 돼. 특히 제일 좋은 건 기공체조를 한다든지 단전호만 하면 손에 노궁혈. 여기가 뜨거워지고 간질간질해져. 그 따뜻한 기가 충만한 손을 하면 제일 좋은데 기 수련을 못 한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러면 손을 비벼.
비비면 때 소리 따뜻해지겠죠? 그 따뜻한 손으로 해줘야 돼. 그 따뜻한 손으로도 시계 방향으로 쓰다듬어줘야 돼. 이걸 반시계 방향으로 한다면 더 뭉쳐. 무식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체에다 배를 쓰다듬어주면 아주 좋은데 따뜻한 손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해야 이렇게 풀려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체질적으로 보면은 태아인 같은 경우 모가차. 이게 모가예요, 모가. 이런 모가차를 먹으면 많이 풀려요. 참 희한하죠. 또 반면에 이런 소양이들은 이렇게 그 보리 있죠, 보리차나 아니면 식혜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소양이들 이게 체질별로. 물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식품 이야기가 뭐 간식이 너무 길어지니까 뭐 하는데 어쨌든 보리를 먹으면 소양이는 좋다. 이 태음인들은 밤을 먹으면 풀려요, 거꾸로. 이 밤은요, 희한하게, 과일 중에 유일하게 껍질을 벗고 스스로 뛰쳐나온 놈이에요. 보통 과일은 어떻죠? 동물이나 인간이 먹어서 씨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밤은 유일하게 인간, 동물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뛰쳐나갈래. 그러니까 스스로 뛰쳐나간 놈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파가 가능해. 대단한 놈이에요. 그래서 요런 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밤 하나 갖고도 1시간, 2시간 내내 강의하고도 부족해요. 아까 뭐 보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계기가 되려면 모르겠어요. 계기가 되면은 또 이렇게 설명 좀 해주고 또 하겠어요. 요건 이제 특히 소음인 같은 생강차. 예, 생강이거든요. 생강을 먹으면 대부분 요리에 생강을 쓰죠. 물론 냄새를 없애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요리를 할 때 생강을 쓰면 소화를 촉진시켜줘요. 소화력이 좋아져요. 그게 생강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생강 같은 것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아까 내가 체질별로 먹는 차를 다르게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람이 어디 아프다. 체질별로 대응이 다르다. 병증도 다르고 대응이다. 이게 사상의 특징이다. 그래서 옆집이 좋다고 나까지 좋은 거 아니야. 옆집이 체에서 밤을 먹고 나섰어. 나까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구분해야 돼. 그게 민간요법은 남들이 좀 다 좋은 줄 알아. 그게 민간요법이에요. 아니에요. 사상의학은 합리적인 학문에서는 구분을 해야 된다. 최소한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남들 한다고 똑같게 하지 마세요. 자기의 체질을 알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셔라.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내 수업을 듣는 특징이라고 봐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소양이는 아까 서늘하고 소음이는 따뜻하고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런 컨셉을 갖고 임해야지. 무조건 누가 뭐한테 좋더라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이렇게 계시죠? 여는 효도만이 하세요. 이런 말은 그렇습니다만 효도할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돌아가신다면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대부분 계시겠지만 안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아마 내 말 뜻을 이해를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생전에 효도하세요. 나중에 후에. 부모를 위하는 게 여러분을 위한 거야. 여러분이 나중에 막말로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부모님 이걸 좀 더 해드릴 걸. 안타깝게 여기면 여러분이 인간 스스로 패배야. 어떻게 보면 효도도요. 부모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나 만족이야. 굳이 말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멀리 생각할 거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세요. 돌아가신다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거를 항상 명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자녀들이 효도해요. 또 그래 인생이 즐거워요. 최소한 우리가 살면 공부하는 게 왜 공부하겠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화목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체질에 맞춰서 상대하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효도를 해도 부모님 효도를 하는데 부모님 소음인이죠. 그러면은 소음인이시니까 소음인에 맞춰서 이렇게 해드려야지. 아 누구는 맨날 시원한 거 먹으면 좋더라 해서 계속 시원한 걸 드린다든지 엉뚱한 거 드리면 되겠어요? 아니죠. 소음인 부모 보고 계속 운동합시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 되겠어요? 다르죠. 태음인 부모인다 그러면 같이 운동해서 땀 흘리면 더 좋겠죠.
그 사우나 같이 갈 수도 있고, 온천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여러분들 계속 강의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근데도 중요하고, 당연히 기본이죠. 또,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든지, 또, 친구를 사귈 때도 중요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효도를 하고, 주변 사람 화목하게 지내는데, 체질별 특징을 알아서 대처를 잘하자라는 게 이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러려고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진맥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다만, 체질의 특징을 설명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데요. 내가 돌발 숙제를 하나 낼게요. 이거는 이 수업을 들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을 내는 거예요. 자, 뭐냐? 여러분 본인의 체질을, 자신의 체질을 판단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업을 배운 걸 가지고. 그래서 리포트를 낼 때 특별 과제로 더 첨부를 하세요. 분량은 반장 이내예요. A4 용지 반장 이내. 뭐 한 장도 좋아요. 좋은데 간단하게. 근데 왜 그런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봤더니 본인이 스스로 나는 소음인이더라. 태음이더라. 판단이 될 거 아니야? 왜 그런지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되니까 소음이다.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그럼 그게 다 공부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특별과제는 내용을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은 사람만 알게. 그래서 이 수업을 열심히 들은지 안 들은지 만드는 척도로 여기겠습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특별과제를 제출합니다. 특별과제는 뭐냐? 이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체질을 판단해보고 나는 왜 이래서 소음인이다. 나는 왜 이래서 태음인이다라고 한번 판단해보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대처를 어떻게 한다고 설명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과제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좀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대부분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인터넷 수업이다 보니까 처음 틀어놓고 안 들어도 몰라. 그냥 시간만 채우면 저절로 추석이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특별과제를 끝까지 수업 들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걸로 제가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드디어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나왔네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맞출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